네, 조프로의 경제TV 시간입니다. YTN 경제부 조태현 기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조태현입니다. 네, 먼저 증시 상황부터 정리해 주시죠. 간밤에 뉴욕 증시가 일제히 상승 마감을 했어요. 지금까지 증시를 압박했던 것 중에 큰 게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마찰 우려가 컸었는데 러시아가 일부 군병력을 철수하겠다고 밝혔고요. 또 푸틴 대통령이 전쟁을 원하지 않는다 이런 언급도 했습니다. 네. 이런 것들이 호재가 되면서 영향을 좀 받았고요. 국내 증시 역시 장 시작부터 한 1% 넘게 상승하면서 출발했습니다. 상승폭은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 더 커졌고요. 그래서 코스피는 1.99% 올라서 2729.68로 마감했고요. 코스닥은 4.55% 올랐습니다. 네. 눈에 띄는 종목은 먼저 하이브가 있는데요. 한 7% 넘게 올랐습니다. 하이브 하면 역시 BTS가 생각나시죠. 네. 다음 달 서울에서 콘서트를 연다는 게 호재가 된 것으로 보이고요. 시총 상위주들 대부분 올랐는데 NC소프트가 또 부진했습니다. 또 게임 회사 이야기인데요. 네네. 실적 부진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이 국내 게임 회사들이 지난해 일제히 부진한 실적을 내놨는데요. 지금 신산업을 추진한다고 하는데 신사업보다는 본업인 게임에서 먼저 소비자의 마음을 다시 얻는 게 중요해 보입니다. 예. 자, 이제 오늘 본격적으로 내용을 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월 고용 동향이 나왔습니다. 지난달 취업자 수가 대폭 늘었다고요? 맞습니다. 지난달에 1년 전보다 113만 5천 명 늘었어요. 이게 외환위기 기억하시죠? 그때 이후로 경제가 회복할 때 2000년 3월에 막 늘어난 적이 있었는데 그 네. 이후로 21년 10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늘었습니다. 아, 그런데 가장 큰 이유는 역시 기저효과였습니다. 그렇군요. 사실 지난해 코로나19 사태가 이어지면서 갑자기 나빠진 통계가 많아서 이 기저효과가 여러 번 언급이 되는데요. 지난해 1월에 취업자가 1년 전보다 98만 2천 명이나 줄었습니다. 그러니까 지난해 같은 기간에 워낙 대폭 줄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많이 늘어난 것처럼 보이는 측면이 있었고요. 네. 여기에 고용회복세 자체도 있었던 건 사실입니다. 1월에 취업자가 한 달 전보다 6만 8천 명 늘었으니까 어느 정도는 반영이 됐다고 봐야겠습니다. 네. 일단 뭐 정부는 이 결과에 대해서 좀 반색하는 분위기,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통계청은 먼저 기저효과에 더해서 수출 호조가 있었고 또 비대면이나 디지털 전환 같은 산업 구조의 변화로 취업자가 증가하고 실업자는 줄었다. 이렇게 설명을 했고요. 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셨습니다. 예. 기저효과도 있었지만 양적과 질적인 측면에서 뚜렷한 흐름이 나타났다고 강조했어요. 오늘 관계장관 회의 그러니까 녹실 회의도 진행을 했는데 여기에서 모든 연령대의 취업자가 늘었고 피해 업종도 회복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렇게 평가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네. 그러면 세부적으로 좀 내용을 들여다 봤을 때 정말로 이렇게 양적, 질적 모두 다 괜찮아졌는지 네. 어떤 평가가 나오고 있나요? 이 계속 정부의 평가가 시장 상황보다 앞서가는 느낌이 강해요. 일단 연령별 상황부터 볼게요. 전부 다 네. 늘어난 건 맞습니다. 그런데 60대 이상이 50만 명 넘게 늘어서 거의 절반을 차지했고요. 예. 30대는 2만 명, 40대도 2만 명 정도 늘었어요. 그러니까 여전히 고령층 중심으로 일자리가 늘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네.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가 증가한 것도 역시 사실입니다. 2달 연속 증가했어요. 그런데 직전에 37개월 연속으로 감소했습니다. 숙박과 음식점 취업자 수 증가했고요. 운수 창고업대에서도 취업자가 늘었는데 도소매업은 감소했고요. 일용직 일자리 9개월 연속으로 줄었습니다. 이는 결국 고용의 취약계층 상황은 여전히 어렵다. 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가장 크게 늘어난 게 보건업과 사회복지 서비스업입니다. 여기서 25만 명이 늘었는데요. 네. 그러니까 여전히 세금을 투입한 정부의 직접 일자리가 전체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전반적으로 고용 상황이 개선되고 있는 것 이건 사실입니다. 확실한 사실인데요. 네. 세부적인 내용을 봤을 때는 양적, 질적 모두 개선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는 조금 일러 보입니다. 정부가 조금만 개선된 통계가 나오면은 지나치게 좀 자화자찬을 하고 불리한 통계에는 입을 다무는 모습을 반복한다면 정책에 대한 신뢰가 줄어들 수밖에 없겠죠. 예, 그렇습니다. 자, 다음은 보험 이야기인데요. 지난해 손해보험사가 뭐 굉장히 실적이 좋게 나왔다는 뉴스를 아마 들으신 분들도 꽤 계실 텐데 결국 자동차 보험료를 낮추기로 했다고요. 맞습니다. 이 손해보험사뿐만이 아니라 지난해 금융회사들이 다 실적이 굉장히 네, 좋게 그렇습니다. 나왔어요. 다 네. 최대 실적 이런 말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손보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 와중에 삼성화재가 오는 4월에 자동차 보험료를 평균 1.2% 내리기로 했다고 오늘 발표를 했어요. 전산 시스템 준비 같은 것들을 거쳐서 4월 11일 책임 개시 계약부터 인하한 보험료를 적용한다는 계획입니다. 일단 계획은 이런데요. 보험료율 검증에 따라서는 다소 늦어질 수도 있다고 해요. 삼성화재는 코로나19 사태가 길어지면서 차량 운행이 줄었고 이에 따라서 사고도 줄어들음에 따라서 보험료 인하를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네. 그러니까 모수가 줄었으니까 사고도 줄었겠죠. 네. 이 자동차 보험은 회사별로 상품 구조가 거의 비슷하다고 합니다. 네. 또 온라인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다이렉트 가격 경쟁도 치열해서 이 1위 업체인 삼성화재가 보험료를 낮추면 다른 경쟁사들도 가격을 낮출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여요. 네. 삼성화재와 현대해상, DB손해보험, KB손해보험 이 네 곳을 주로 쓰실 텐데요. 이들의 점유율이 한 85%가량 된다고 합니다. 네, 어찌됐건 뭐 보험료 낮춘다라고 하면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좀 기분이 좋아질 수밖에 없는 소식이긴 하겠습니다만 이렇게 보험료 낮추는 이유 아무래도 실적이 좋았기 때문일까요? 그렇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코로나19로 이동량이 줄으니까 자동차 운행도 당연히 줄어들 거고 그만큼 사고도 줄었겠죠. 그러면서 자동차 보험이 지난해 흑자를 기록했습니다. 이 지난해 주요 4개 회사의 자동차 보험 손해율이 대략 한 80% 전후쯤 되는데요. 네. 이 손해율이 뭐냐면은 보험사가 보험료를 받을 거 아니에요. 네. 그 가운데 사고를 낸 피해자들한테 보험금을 지급을 하는데 이 비율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회사 입장에서는 손해율이 낮으면 낮을수록 이익을 많이 본다는 뜻이 되겠죠. 네. 그래서 일반적으로 자동차 보험의 이 손익분기점이 80%대 정도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근데 지금까지는 이렇게 이익을 봐도 손해보험사들이 자동차 보험료 인하에는 신중한 모습을 많이 보였어요. 왜냐하면 지난 10년 동안의 자동차 보험 누적 적자가 한 9조 원 정도 됩니다. 네. 5년 동안을 봐도 자동차 보험이 흑자를 내는 2017년 그리고 2021년 두 번밖에 없었고요. 2018년에서 2020년에는 손해율이 85%를 넘고 90%를 넘은 것도 있었어요. 이렇다 보니까 적자가 쌓이는 구조가 돼서 네네. 좀 소극적인 편이었는데요. 그런데 최근에 물가 굉장히 빠르게 오르고 있죠. 거기다가 말씀하신 대로 금융회사들이 역대 최대 실적을 달성했다는 소식도 계속 전해지고 있습니다. 네. 당연히 보험료 인하를 요구하는 목소리는 커졌을 것이고요. 또 지금은 대선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네. 따라서 보험사들이 이런 여론에 백기투항을 했다 이런 평가도 나오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오늘 조프로의 경제TV는 뭔가요? 이 계속 이어지는 정부의 자화자찬에 한 말씀 드리고 싶은데요. 과유불급, 지나친 건 미치지 못한 것과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조태현 YTN 경제부 기자였습니다.